네. 자, 우리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은 항상 모실 때마다 유쾌하고 늘 들을 게 많고 예, 항상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서 컨텐츠에 만족감을 주시는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키움증권의 네. 예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지산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네, 반가워요, 네. 정프로님.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프로님 못 뵀더니 막 삶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정프로님을 본 날과 안 본 날의 차이 확실하죠. 아유, 그런 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예, 아, 그러게요. 두 분이 같이 또 계셨었다면서요? 된 적이 있었지요. 네. 2007년에 같이 그래서 예, 김영렬 센터장님을 보고 나서 네. 제가 그 뒤로 비디오를 포기했습니다. 아, 그렇죠. 나는 오디오가 그럴 리가 맞다. 있네. 네, 저도 포기했는데요. 우리 아유. 센터장계 뭐 정영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아유, 참 그 가진 게 많은 분입니다. 아유. 그러나 우리 센터장님도 아유. 사실 뭐 컨텐츠로는 밀리지 않잖아요. 저는 이 개그라도 좀 해보려고. 자, 보통 이제 전자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맞아요. 오늘은 이제 충전 인프라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충전 네. 인프라 그러니까 전기차 얘기해 주시는 거죠? 전기차의 충전. 일단은 뭐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충전 인프라 쪽도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자 쓴 내용이고요. 네. 맞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전 인프라 시장은 통신 생태계랑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담다고요. 우리 스마트폰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플랫폼이나 운영 체제가 가게 되면 안드로이드나 iOS가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통신 서비스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사실 충전 인프라 부분도 하드웨어 단에서 충전기가 기본이 될 거고 우리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모빌리티나 충전 관제 같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면 충전 인프라 운영이라는 서비스 시장이 열리거든요. 아, 그렇다면 우리 충전 인프라에서도 제2의 애플이 나올 수 있고 네. 제2의 버라이존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답이 네. 다 나옵니다. 와, 이런 컨텐츠는 누가 얘기할 수 어마무시하죠. 있을까요? 예. 예. 와,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올 수 있는 이 충전 인프라. 와, 그럼 한번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좀 그렇죠. 열어봐도 될까요? 우리 글로리에서 박연진이 문동은한테 묻잖아요. 증거 있어? 삐리리야. 문동은이 얘기하죠. 엄청나지. 자, 오늘 제가 엄청난 내용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자료 보면서 좀 말씀드려도 되죠? 아, 하면 자료 좋습니다. 일단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논리상 좀 편하더라고요. 완속과 저도 이거 급속. 궁금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 충전 속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네. 3kW까지는 저속, 20kW까지는 완속이라 하고 네네. 200kW까지는 급속. 네. 그 이상은 이제 초급속으로 분류하거든요. 시간당인가요? 충전 속도입니다. 충전 속도에 따라서 200kW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속도예요. 볼트하고 그렇죠. 볼트랑 이제 암페어를 곱하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아. 충전 양을 의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완속과 급속으로 구분하게 되고요. 두 충전이 기술이 다르다는 거죠. 네. 여기 그림으로 좀 나와 있지만 완속은 교류를 기반으로 하고 아. 급속은 직류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충전하게 네.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배터리는 반드시 직류로 구동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구동될 교류를 가지고 완속으로 충전하더라도 반드시 차량 내에서 아, 그 직류 교류를 형태로. 직류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보드 차저, OBC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달리기 하면 급속 충전기는 이 직류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충전기 내에 내장돼 있어요. 오프보드 차저라고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일단 급속 충전기가 더 비쌀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완속과 급속으로 나눠진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차의 내구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완속이 더 좋다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근데 한국 사람들 그냥 급속이 무조건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민성상으로 급속을 더 우린 선호할 수밖에 급속이야. 없어요. 네. 누가 4시간 40분 동안 차 마시면서 아이, 주유소에서 못해. 안 돼. 충전하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 일단은 충전 속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완속은 1시간 충전해봤자 배터리 용량의 평균 10% 정도를 충전하게 되는데 안 돼, 안 돼. 급속은 1시간 이내에서 80%까지 완충하게 되죠. 네네. 다만 이제 장점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속의 경우는 충전 속도는 느리지만 배터리를 보호할 수가 있죠. 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배터리 효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자, 급속은 많은 양의 전력을 짧은 시간에 충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 셀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통상 80%까지만 충전하라고 권고를 하죠.
그래서 완속은 보통 우리 거주지나 중소상업시설에 많이 설치가 되고 네. 급속은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상업시설에 설치가 된다. 자, 요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내용이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질문하실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것도 막 다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딱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그 21년 말 기준이긴 한데 네. 전 세계 공용 충전기는 180만 개가 구축돼 있어요. 전 세계. 공용이라 하면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거 빼고. 충전기를 뺀 겁니다. 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를 하고 180만 개인데 중국에 상당 부분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급속 충전기의 83%, 완속 충전기의 56%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 정도나 많이 몰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높다라는 거고 인프라도 또 하나는 그렇죠. 중국의 그 인구 밀도가 도시에 굉장히 몰려 있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그 급속 충전기 구축이 용이한 그런 인프라적인 특징이 있고요. 네네. 유럽은 공용 충전기 중에서도 완속 충전기 보급이 활발하고 네덜란드가 잘 보급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충전 인프라 얘기할 때 차충비 여기다 줄 하나 쫙 그어야 됩니다. 차충비. 차충비라는 용어가 중요한데 아하. 느낌 오잖아요. 충전기 한 기당 전기차 몇 대를 커버할 수 있느냐. 아, 네. 그러니까 전기차 수를 충전기 수로 나누면 나오겠죠. 네네네. 차충비. 그래서 유럽 연합은 네. 그 공용 충전기 기준으로 차충비를 10 이하로 낮춰라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은 14 정도예요. 그만큼 한 대 충전기 한 대. 공용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14대가 있다 10대. 이거죠? 그렇죠. 10대 이하까지는 맞추자. 그래서 아직은 공용 충전기가 많이 모자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자, 미국은 주요국 중에서 공용 충전기 구축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네. 물론 이제 주거 형태상 특징도 있어요. 우리 미쿡 가보시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그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좀 많으니까 네네. 이런 공용 충전보다는 가정 충전에 대한 네네네.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도 상대적으로 공용 충전기 그 보급이 느리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부분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은 사실 그렇게 집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급속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말씀드린 그래도? 것처럼 이제 그래도? 장거리 이동을 또 많이 하게 되니까 네네네. 미국의 특성상 네. 곳곳에서 공용 충전소를 많이 활용하게 되죠. 저거는 그 충전기는 일반 차랑 화물차에 대한 차이는 없나요? 그것도 말씀하시려고 그랬나요? 당연히 다 있죠. 당연히 네네네. 있죠. 엄청나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충전 인프라 산업의 계획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네. 통신 서비스랑 많이 닮았고 하드웨어 기반의 충전기 제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으로 가게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 충전 인프라 운영으로 확장성을 가진다. 우리가 충전 인프라 서비스는 CPO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징 포인트 오퍼레이터. 네. 그래서 서비스 사업자를 CPO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굉장히 많은 조사기관이 충전 인프라 시장 데이터를 내놓고 있는데 네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30년까지 매년 30%씩 성장한대요. 그래서 21년과 비교했을 때 30년에는 10배 이상, 10배까지 커진답니다. 네. 엄청나죠. 실제로 앞으로 이제 30년까지. 그렇죠. 충전소 시장만 놓고 보면 2030년에 1,200억 달러니까 대략 16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네네네. 이 논리가 왜 설득력이 있냐면 전기차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차충비 유지하려면 마찬가지로 충전 인프라도 30%씩 성장한다는 논리가 네네네. 충분히 합리적이죠. 그건 뭐 당연히 그럴 건데 맞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과연 충전기에 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 체계가 통일된 무엇인가가 왜 필요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쓸 때는 같은 앱으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죠, 좀, 그렇죠. 예, 당연히 있고요. 그래야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 같은 게 있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하나의 대장 플랫폼에 이제 우리가 묶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충전은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아니 뭐 예를 들어 무슨 한전에서 만든 뭣도 뭐 충분히 아마 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정말 말씀 그대로 통신사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뭐 전기 사업자 몇 개가 이렇게 각자 자신들의 무엇인가로 서비스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왜 세계가 전 세계가 통일화된 우리가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뭐 느낌. 통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이제 전담부와 후담부로 나눈다고 보면 네. 전담부는 모빌리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관련한 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후단부로 가게 되면 충전 관제 솔루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충전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좀 기본이 돼야만이 이 모빌리티와 충전 관제가 운영될 수 있는 거고 네. 향후에 사업자들이 좀 많이 가점화되고 그 특정 사업자 위주로 그 시장이 재편되게 되면 이런 플랫폼 부분 역시 좀 많이 단순화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겠지요. 그 부분도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네. 또 하실 거예요? 할게요. 그럼요. 하신다고 해놓고 이따 그냥 시간 관계상 이게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럼 뭐 다른 거 하죠 뭐. 우리 그 국가별로 충전 인프라 정책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네네.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75억 달러 투자해서 공용 충전소 50만 곳 구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자, 우리 시장에서 좋아하는 IRA 이쪽 충전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년 7월부터. 그래서 150kW 이상의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다만 여기에 또 단서가 붙죠. 바이 아메리카 기조에 따라서 충전기 부품의 55%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되고 역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만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화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똑같네요, 저거는. 똑같습니다. 네. 예, 배터리도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일찌감치 제도적 기반과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서서 급속 공용 충전기가 보급이 잘 돼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요. 공공시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때 충전소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 CPO들,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다시 충전소를 짓겠죠. 이런 선순환 구조로 중국이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유럽연합의 경우도 그 제도를 통해서 공용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시하고 뭐 전기차당 접근 가능한 충전 용량을 일단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령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민간 충전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상당히 주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거는 계속 강조하는 차충비 요게 네네. 2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용 충전기까지 포함해서 2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2대당 충전기 하나가 있는 거고 생각보다 많네. 급속 충전기만 따지면 19 정도예요. 우리 국민성에는 미흡하죠.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19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급속 충전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깔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이 많이 열린다는 거죠. 네. 우리 충전기 규격도 아셔야 되거든요. 요거 이 돼지코 우리 6페이지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죠. 네네. 요거 구분 또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확대 좀 해볼까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그 부분 꼽는 거를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걸 본 이 적은 커넥터 없어가지고 규격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6개 표준이 지금 공존해 있어요. 현재요. 현재 통일이 안 돼 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네. 첫 번째인 AC 단상하고 네. 세 번째인 DC 콤보 타입 1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AC 단상 그다음에 DC 콤보 타입 1. 타입 1. 자, 말씀을 드려보면 네. AC 단상이 우리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많이 쓰는. 완속 충전 완전. 표준 커넥터 핀이 5개 구멍이 있죠. 네. 자, 여기다가 급속 충전이 가능하도록 돼지코 2개를 단 게 바로 디시콤보 타입 1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타입 1이 한국과 미국의 급속 표준 충전 표준이 되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는 급속 표준의 충전의 표준을 요거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테슬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르죠. 일단 이 차대 모드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그렇네요. 여기 2010년에 도쿄전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표준화를 시도한 급속 충전 표준인데 도태되고 있죠. 왜 딱 그런 봐도 거죠? 알겠지만 요거는 완속 충전이 안 돼요. 완속 충전을 하려면 차에 별도의 커넥터가 2개가 필요한 거죠.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이 디스콤보에 밀려가지고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 슈퍼차저는 테슬라니까 테슬라니까 이 고유의 급속 충전이 인정받고 있고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AC 단상 5핀하고 디스콤보 타입 1을 기억하자. 테슬라는 슈퍼차저만 있어요? 아니면 테슬라도 지금 뭐- 슈퍼차저만 되죠. 다만 이제 오로지 슈퍼차저. 우리 그 다른 나라 가면 그 전압 볼티지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대신 어댑터 끼우고 네네네. 그 콘센트 끼워가지고 우리가 그 보충하는 것처럼 도란스도 있고. 예, 도란스. 이 부분도 이제 다 커넥터가 보완이 트랜지스터. 되긴 하죠. 예, 네. 예, 구수한 발음이시네요. 네. 자, 우리 충전기부터 경쟁 요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완속 충전기는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모했어요. 아, 기능 차별의 한계가 있고 가격 경쟁력이 우선시된다. 네네. 이미 많은 업체들이 난립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은 급속 충전으로 가야 됩니다. 급속 충전은 전력을 제어하고 온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완숙인데 좀 빨리 되는 이런 기술 개발 이런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되는데 약 40kW 정도까지인 거고 대신 이제 한계가 급속은 있고. 그렇죠. 어차피 이 교류 가지고는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급속은 300kW, 이제 600kW까지 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더 단축되고 있고요. 네. 이게 배터리 기술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음극재에서 뭐 실리콘 섞어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급속 충전을 위해서는 음극재 기술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그 급속 충전 기술이 확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급속 충전 중심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판가 배터리가 예. 어떤 예를 들면 뭐 삼성 SDI 뭐 배터리 혹은 뭐 LG화학 배터리 이건 배터리 특성 따라서도 얘는 급속이 잘 맞고요. 얘는 완속이 잘 맞.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배터리는 다 똑같은데? 배터리인데 대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재 성능이 개선돼야만이 충전 시간이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급속 충전과 관련해서는 음극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걔가 잘 양극재는 돼 에너지 있으면 밀도인 거고. 급속 충전을 잘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무리가 없다는 거죠. 네네. 자, 판가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판가. 자, 완속은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서 많아야 200만 원 이내입니다. 충전기 하나에? 충전기 한 대에 아 싸네요? 싸죠. 네. 뭐 그렇죠. 프로님은 뭐 만 개도 사시겠죠. 약간 비꼬 오시는 느낌입니다. 아유, 정프님 앞에서 돈 잘하는 게 가장 부질없죠. 자, 급속은 네. 1,000만 원부터 시작해요. 기본이 50kW 급속이 그렇죠. 네, 기본이. 네,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이제 200kW, 300kW로 가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급속 충전의 판가가 완속 충전보다 10배 이상 비싸거든요. 네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게 연결이 되겠죠. 자, 가장 앞서 있는 게 누구냐? 충전기의 애플, 지금은 ABB입니다. ABB. 전기를 제일 잘 다루는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업계 최초로 600kW 초급속 충전 기술까지 상용화하고 있고 미국 회사예요? 유럽 회사입니다. 유럽 회사. 스위스죠. 자, 충전 케이블 냉각 기술처럼 온도 제어 기술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나라에서 누가 따라가느냐? 코넥스 기업인 SK 시그넷이 가장 앞서 있어요. 시그넷? SK 시그넷 맞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애플 망고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애플 망고요? 그렇죠. 과일 아니죠. 빙수해 먹어야죠. 예. LS 일렉트릭 또 대기업으로 한국의 ABB잖아요. 여기까지 대기업으로 잘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대영채비, 중앙제어, 코스텔, 에버온, 시얼스 이런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네네. 롯데정보통신이 중앙제어를 인수했습니다. 아, 네. 대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지요. 자, 향후의 충전기 기술은 뭐 당연하지만 무선 충전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수요가 많아요. 무선 우리 충전? 스마트폰에서는 정프로님 무선 충전 안 하시잖아요. 무선 충전이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도 돼요? 아 무슨 깜짝이야. 말? 아저 지금 하시는군요. 아이폰 14 프로 최신 폰입니다. 그렇죠. 네. 뭐 화를 내고 그러세요. 무선 충전을 안 해보니. 근데 이제 네. 전기차에서 훨씬 더 이 수요가 많죠. 왜냐하면 이 커넥터가 그 충전 속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이런 무거운 커넥터를 조작할 필요도 없고 네. 사실 제일 불안한 게 그 방전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네. 주행 중에 수시 충전도 가능한 게 무선 충전인 거고요. 교통 약자도 이용 가능하겠죠. 그게 좀 돼요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그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뭐 일부 기술로는 이제 도로 밑에 자기장을 그 설정을 해서 네. 버스가 주행 중에 충전이 네네. 가능한 이러한 그 자기 공진 기술까지가 그래서 적용되고 대도경무단지 있는데 가면 그거 실제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정프로 또 갔다 왔잖아요. 역시 앞서가신 네. 정프로님. 임장했잖아요. 제가 뭐래도 뭐 정프로님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아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자기 의도와 자기 공진이 평생 싸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장단점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도는 쉽게 말하면 충전은 되게 잘 되는데 네. 빠른데 전송거리가 짧아서 쉽게 말하면 충전 밑에 있어야 패드에 되는구나. 바로 예. 정확하게 정차해야만이 충전이 가능한 거고 동시에 여러 대를 충전할 수도 없습니다. 네. 자기 공지는 반대죠. 전력의 전송거리가 머니까 충전 패드에 정확하게 밀착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충전율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 유도가 좀 더 많이 쓰였지만 네. 제 생각인데 아마도 전기차 환경에서는 자기 공진이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충전하다가 막 사람 저 통닭대고 이런 건 아니죠? 일단 뭐 우리 전자파 이런 이슈도 좀 약간 있긴 걱정 좀 한데요. 있어요. 예. 이게 그리고 그냥 약간 발열 이슈는 휴대폰도 아직은 있지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근데 이거 스마트폰이야 이제 워낙 뭐 작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자동차 충전하는데 막 발열 생기고 막 겨울에 뭐 히터 틀 필요 없는 거죠. 여름에는요. 아, 지금 키움 그러면은 김지산 뭐- 센터장님입니다, 여러분. 연기가차 타세요. 좀 더 진화하게 되면 자동 네. 충전 로봇이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일 볼 때 아, 지가 로봇이 와서? 와서 알아서 충전을 해주면 굳이 우리가 충전기가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하지 않아도 네. 이런 환경이 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편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것도 오겠지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급속 충전은 뭐 공영 주차장에 지금 이미 있고 그러면 이 충전 시에 1시간 주차료가 유예된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완속은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주차료 따로 내죠. 주차를 그렇죠, 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는 전기료 내고 주차료도 주차료 따로 내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프라 산업은 이거는 충전 사업자인 거예요, 아니면 주차 사업자인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도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죠. 엄청나죠. 그런 이제 메리트를 많이 제공해서 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마트를 갔는데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요금이 싸더라. 거기서 그럼 장을 이제- 많이 보면 깎아주더라. 굉장히 큰 유인이 되는 거죠. 아, 그거를 그렇게 거기에- 사업적으로. 저 예전에 잠깐 그 이 충전 긴급 충전 서비스 뭐 이런 거 한번 사업을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만한 왜 주유소차 같은 거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그런 예전에 거, 그런 거 이제 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듯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앱으로 딱 신청하면 그 위치가 왜냐면 이제 방전된 차들이 많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응급 충전 한 50km까지 갈 수 있게 쭉 해주고 한 10,000원 받고. 그것도 레카차처럼 이거 여기저기 다 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퍼졌다라 그러면 바로 출동.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배터리 교환 사업이 좀 더 근데 효율적이겠죠. 교환은 제가 그것도 생각했거든요. 역시 저보단 조금 늦으시네. 생각을 해봤는데 교환은 일단 자동차가 그 배터리 교환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렵고 교환식으로 착탈식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자동차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운행하면서 그 유격 같은 게 막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시겠죠? 기분 나쁜 방송 3% 나오면 항상 손해 보는 방송. 이기적인 방송. 네. 기분 나빠서 가는 저 방송. 돋보이려고 하는 방송. 자, 김이 빠졌지만 네. 플랫폼으로 가보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네. 서비스 부분은 전담으로는 모빌리티다. 그래서 앱이 중요하고 충전소 정보를 검색해주고 뭐 최적 경로를 추천해주고 즉시 충전, 예약 충전이 다 가능하고요. 충전 시기를 알려주고 차량 관리 지원하고 스마트 인증과 같은 네. 다양한 고객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후단부로 가게 되면 충전 관제라는 거죠. 그래서 충전소로부터 정보를 얻어가지고 네. 지능형 원격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기로부터 충전 상황이나 충전기 상태, 고장 진단 같은 정보를 얻어서 제어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고도화가 되면 스마트 그리드랑 연계하게 됩니다. 전력의 공급단과 연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DR이라고 얘기하는 수요 반응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태양광 발전, ESS 등과 연계되면 어떤 식이 가능하냐면 그 전기 수요가 낮을 때 싼 전기 요금을 가지고 충전해서 ESS에 저장을 하고 나중에 수요가 많을 때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원가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겠죠. 이러한 지능형 솔루션까지 진화하게 된다. 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중요하고 타사 충전소 시스템과 호환성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거를 누가 이제 주도할 수 있냐는 게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 예를 들면 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충전기를 소유한 사람들이 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앱 사업자들이 저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앱 사업자들이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카카오가 할 것 같고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전기 사업자가 하게 되면 한전이든 아니면 한전자에서 뭐가 만들어 갖고 이제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저건? 뒷부분에 또 얘기를 드릴 또 거거든요. 그게 있구나. 아,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아요. 적어놔야 되겠네요. 너무 앞서가세요. 뒤에 하셔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네네. 대신 다 적어놓습니다 지금 뒤에 하실 거. 정프님하고는 뭐 방송이 안 돼요. 너무 앞서가시니까 뭐 이렇게 모르는 게 없으세요. 오늘 아주 가볼까요? 컨디션 좋으신 것 같은데.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CPU 충전 인프라 서비스로 가볼게요. 사실 네, 이제 서비스 네. 업체들이 많은 부분을 주도하게 됩니다. 네네. 실제로 이 그 통신 서비스 시장과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가입자를 기반으로 하고 앱이나 카드를 활용한 멤버십을 통해 운영이 되고요.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누가 먼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통신 서비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보시면 무조건 중계기 기지국 많이 지어서 통신의 질 높여놓고 가입자 많이 받고 구독 경제 통해서 이제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이런 비즈니스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소 많이 지어가지고 고객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CPO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 부동산이나 자산 소유자한테 부지를 제공받아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거고 고객들에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량은 뭐냐면 부지 선정입니다. 목 좋은데 휴게소 같은데 급속 충전기 설치해가지고 돈 비싸게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야 되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네. 그럼 그 비싼 땅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라핏 쉐어링 이런 이제 구조를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충전기 임대료를 내거나 네. 수익을 배분하는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재밌습니다. 충전 유형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서 충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네. 제일 그 충전 사업자에서 매력적인 거는 도로상 충전. 네네네. 고속도로 휴게소를 그 인식하시면 되고요. 공개된 앞마당형 모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전부 다 급속 충전이 이루어져요. 충전 요금이 비싸죠. 목적지 충전은 마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상업시설에서 제공되는 준 공용 충전이고 특징은 사용자가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충전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인 효과가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공 주차 충전은 공공 그 주차장 생각하시죠. 주거지역 외부의 공용 충전 네트워크다. 그러면 도로변 충전은 뭐냐? 아파트가 아닌 분들은 충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로 이 그 야간 시간에 가정 충전이 어려운 주민들이 충전하는 그 공용 충전 네트워크를 우리가 도로변 충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거장 충전은 버스 같은 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서 충전을 하겠지요. 네네네. 직장 충전은 우리 같은 사람들 출퇴근 차량이 대상이고 대부분 낮 시간에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가정 충전은 거주지 대부분 야간 시간에 충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완속이니까 충전 비용도 가장 싸다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극장이 잘 될 것 같아요. 극장. 극장이요. 네. 그렇죠. 2시간 동안 뭐 2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충전하고 나오면 딱 시간도 많고. 예. 극장 아니면 저 숙박업소. 숙박업소. 예. 를 갈 일이 그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 모텔들 장사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가요? 저희는 안 가봐서 모르죠. 네. 꼭 가봐야 합니까? 저렇게 짧은 시간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또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네. 충전기를 빌려주고 충전 요금을 받는 이 CPO 초기 사업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글쎄 한 사업자가 예. 사업자 50개? 34개사. 예. 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좀 그 많아졌다고 좀 정리가 보시면 좀 돼 되는데, 있군요. 예, 이제는 근데 이제 규모 면에서 보면 이미 SK 일렉링크, 차지비, 에버온, 대영채비, 파워큐브, GS 커넥트 이런 업체들이 그 멤버십 규모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네네. 계속 멤버십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회원은 비회원보다 할인된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고 정 프로님 해외 나가실 때 서비스 통신 서비스 무슨 서비스 받으세요? 해외 나갈 때 나라별로 좀 다르지 않아요? 로밍. 그냥 로밍. 로밍은 안 해요 잘. 그러세요? 그냥 거기 나라 가서 그냥 그 유심 사갖고 유심을 바꿔킵니다. 써서. 왜냐면 이게 로밍 너무 비싸요. 대화가 안 되는 방송. 또 안 됐어. 로밍 썼어야 되는군요. 로밍 제가. 써야 되죠 무조건. 로밍 저는 왜냐면 로밍 이제 써요. LGU 네. 플러스. 충전 인프라도 로밍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써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자기가 회원이 아닌 이 충전소를 이용하고 싶다. 로밍 서비스를 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면 현재?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똑같은 있어요. 용어를 써요. 로밍이라고 합니다. 오. 자, 그래서 일부 앞서가는 사업자들은 이미 유료 멤버십 요금제 구독 경제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충전 요금의 할인폭이 더 크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네. 자, SK 일렉링크 사례를 드려볼게요. 제가 뭐 여기 홍보사원 아닙니다. 두 가지 요금제를 이미 출시했어요. 장거리 이동용이나 여객 운수용 고객처럼 충전을 많이 한 사람은 월 29,900원을 내라. 정액? 정액으로 월정액으로. 월 3만 원 내면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충전 요금을 반값에 해준다 이거죠. 3만 원 내면 그렇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고객, 출퇴근용 고객은 월 11,900원을 내라. 저거는 정해진 장소에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 SK 일렉링크의 충전기를 이 요금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로밍을 하라는 마치 말씀인데 기본 요금 15,000짜리랑 뭐 5G 요금 3만 원짜리 있는 것처럼 감이 오죠. 그렇죠. 진짜 통신 산업에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충전 요금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100kW 이상 급속 충전이면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걸로 충전했을 때 1kW당 기존 멤버십은 347원. 월 정액료를 내는 유료 구독 회원은 그 반값인 173원.
비회원은 로밍 서비스로 470원 낸다는 거죠.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보통 한 대 꽉 채우면 대충 뭐 한 500km 가는 차라면 어느 정도 채웁니까? 바로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이 예습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 아니 진짜로 아이오닉 5 충전 비용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실제 배터리 용량의 80%까지만 충전하니까 네. 100kW급 급속 충전 네. 가장 빠르게 했을 때 한 번 채우는데 네. 26,600원 들어갑니다. 다 풀로 그러니까 80%까지. 우리 대충 우리 그랜저만 해도 휘발유 채우는데 한 8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휘발유로. 그렇죠. 자, 원. 이렇게 채우게 되면 360km를 주행할 수 있고 하루 평균 40km 가정하면 9일간 주행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3.3회 충전이 필요하고 한 달 충전 비용 두둥 68,000원이면 됩니다. 한 달에 진짜 휘발유 한 번 넣는 값이네. 그렇죠. 우리 보통 20만 원 이상 뭐 많이 쓰시는 분들 쓰잖아요. 뭘 타시죠 요즘에? 휘발유 20만 원을 넣는 차는 그러니까는 뭐 뭔가요? 한 달에. 거리가 좀 있으면 한 달에,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뭐 한 번에 20만 원 행사 드신다는 많이 줄 가시잖아요. 알고.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우린 20만 원이고 68,000원이고 이게 그나마 가장 빠른 급속이라는 거고요. 네. 완속이면 60% 이하로 낮아지게 되고 네. 집에서 저속을 하면 2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TCO라고 얘기하잖아요. 총 소유 비용이 워낙 싸니까 네. 초기 그 차값이 비싸더라도 전기차를 사는 네, 이유가 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진짜 택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겠다. 그럼요. 그럼요. 네. 와 2만 원. 택시부터 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택시 진짜 요즘 전기차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우리 사업자로 가보게 되면 네네. 그래서 그 충전 인프라 운영 서비스 CPU 중에 버라이전 같은 기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지 네. 포인트. 이름부터가 단순하잖아요. 네네. 글로벌 최대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고 북미와 유럽에서 22만 5천여 기 충전기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깔려 있는 충전기가 완속 포함해서 19만 4천 기인데 네. 그보다 더 많은 충전기를 이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요. 테슬라 잘해요. 네.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충전기도 얘들이 직접 설치해주고 이 CPO 사업도 하면서 충전 요금 다 받고 있습니다. 네네. 구독 경제 서비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다 정당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작년 말 기준 19만 4천 기 충전기 구축돼 있고 이 중에 완속이 90%, 민간 사업자가 90%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충비 2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전기차 39만 대, 그러니까 충전기의 2배 정도 많은데, 자 급속 충전기는 차충비가 19에 달한다. 급속 충전기는 너무 모자란다. 네네. 이쪽은 좀 많이 보급이 돼야 돼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전력거래소가 분석한 충전 인프라 이용 현황인데 21년 데이터긴 하지만 한 번 충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속은 평균 38분, 완속은 4시간 40분을 쓴다고 그래요. 네. 가장 많이 충전하는 장소 휴게소. 휴게소. 주유소는 거의 다 급속이다. 누가 주유소에서 4시간 40분 동안 그러겠죠. 죽 때리면서 예. 완속을 하겠냐 이거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급속은 상대적으로 낮 시간에 충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절별로는 여름과 가을에 충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휴가철 장거리 수가 많이 있죠. 많이 다니니까. 예. 네. 재미없나 보네요. 네. 자, 우리나라 충전 인프라 관련 네. 규정 잘 돼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이 있고 네. 개정을 통해서 계속 바꾸고 있는데 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보시면 그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늘리고 있고 네. 설치 비율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즉 1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주차면 수가 50면을 넘어가는 공공시설은 무조건 의무죠. 충전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 비중도 새로 짓는 시설은 총 주차면 수의 5%, 네. 이미 지어진 건물은 2%를 맞추라는 겁니다. 이 5%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2년 후 우리나라는 전체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이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서 충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라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네. 또 하나는 2년 후에 우리나라의 급속 충전소가 12,000곳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주유소가 딱 12,000개가 좀 안 됩니다. 매년 그냥 수백 개씩 주유소가요? 폐업하고 있죠. 우리 주유소가 적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는 2년만 지나면 접근성 면에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문제는 충전 속도다. 네네. 주유소 문 닫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많아져요. 그 요 충전 사업자들은 돈이 좀 남아요? 요거까지는 준비 안 하셨다. 내가 볼 때는. 아니요. 이건 기본적인 질문이죠. 당연히 초기 했어요? 인프라 투자할 때는 적자인데 네.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넘어서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제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는 네. 통신 서비스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갈 텐데 그게 뭐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있죠. 돈 안 남죠. 그렇죠. 중국은 이미 CPO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아, 했고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 충전 속도에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화물차입니다. 트럭. 자, 트럭의 특징은 1톤 화물차 기준으로 화물을 가득 실으면 180km밖에 못 가요. 자주 충전해야 되고 충전 속도까지도 느립니다. 네. 휴게소에 가보시면 급속 충전기 자주 오랜 시간 다 점유하고 있죠. 1톤 트럭들이. 1톤 트럭들이. 트럭들이.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트럭 그 등록 대수 보면요. 19년만 해도 1000대 했는데 22년, 3년 사이에 8만 1000대로 늘어납니다. 전기 화물차가요. 예. 지금 여기 현대차가-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예. 더현대. 여기 밑에 그 더현대 소속 트럭들이 있거든요. 아, 전부 다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1톤짜리네. 전기 포털을 잘 예. 만들었어요. 요걸 하여튼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전기 화물차의 이용 시간과 충전 용량을 제한하는 조치는 다 지금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좀 문제점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지만 주요 업체들 동향 여기서 또 이제 우리 투자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아, 나오죠. 예. 그래서 이 CPO 사업은 삼성 빼고는 다 뛰어들었다. SK, LG, 현대차뿐만 아니라 GS, LS, 롯데, 한화, 신세계까지 국내 대기업 집단들의 각축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네. 근래 들어 M&A가 가장 활발한 분야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까 우리 전 프로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네. 저마다 다 강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 GS 같은 정유업체들은 어차피 나중에 주유소를 다 망할 수 있는데 기존 주유소 전국만 활용하겠다. 에너지 기업으로서 친숙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플러스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들 멤버십 운영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 통신 고객들 전부 다 충전 인프라 고객으로 바꾸겠다. 네.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앱은 또 자기들이 제일 잘 만들지 않느냐. 이 플랫폼 기반에서 서비스 연계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 LG전자 같은 충전기 제조사도 할 말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제품이 깔린다. 전국에 하드웨어인데. 구축된 제품 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결제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나가겠다. 네.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건데 어쨌든 통신 서비스처럼 대규모 사업자 중심의 재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적기 투자와 차별화 솔루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SK그룹이 가장 앞서갑니다. SK텔레콤을 이 충전 인프라에서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K네트워크스가 SS 차저를 인수해서 SK 일렉링크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거는 그 CPO 사업자입니다. 재밌는 건 SS 차저는 원래 삼성 SDS가 뿌리예요. 삼성 계열사가 SK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렉링크는 민간 최대 규모의 급속 충전기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는 SK 시그넷이라는 업체가 제일 잘합니다. 네. 미국 초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그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는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기업에서는 가장 앞선 400kW 충전기 기술까지 선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LG가 따라가죠. 네. LG그룹은 LG전자와 유플러스가 중심이고요. LG전자가 충전기와 충전 관제 솔루션까지 맡고 유플러스가 이 CPO 사업을 맡는 구조죠. 그래서 LG전자는 애플망고 인수해가지고 자체적인 충전기 역량을 강화했고요. LG전자도 결국은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센트릭이라는 브랜드로 이미 충전 관제 그 솔루션 사업을 사업화를 시작했고 올해부터 의미 있게 매출이 늘어서 27년까지 2배씩 증가하면 27년엔 대충 한 6천억 대 매출에 도달할 걸로 저희가 과학적 분석을 하고 있지요. 네네. 자, 우리 CPO 사업은 원래는 헬로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헬로비전? 유플러스의 LG 유플러스의 자회사인 LG 헬로비전이 네네. 이 충전기 구축하고 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올해 초에 사업 영업 양수도를 체결합니다. 네. 유플러스가 다 넘겨받게 되고요. 네. 볼트업이라는 충전 통합 플랫폼 앱을 출시하면서 이 CPO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가만히 있지 않죠. 초급속 전기차 충전 브랜드 이피트 열심히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전기차 충전 로봇까지도 선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GS그룹도 속도를 냅니다. 네. GS가 오히려 SK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사업 모델은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죠. 어차피 우리 그 주유소 네네네.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GS 커넥트라는 이 서비스 사업자를 그 출범을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G차저라는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9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LS그룹도 전기 잘 다루잖아요. 네. 이 CPO 사업을 위해서 LS2 링크를 출범시켰고 충전기 제조는 LS 일렉트릭이 전담을 하죠. 그래서 LS2 링크는 B2B 분야에 특화하겠다는 거고 네. 주로 운송업체 물류회사에 좀 특화된 사업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한화, 신세계는 공통적으로 뭐 그 유통망이 되든 뭐 레저 시설이 되든 그룹 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는 롯데정보통신이
충전기 제조사 중앙 제어를 인수했고 일단 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다 자체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네. 한화도 뭐 콘도 많잖아요. 네네. 한화 솔루션이 그 하나 모티브라는 충전 브랜드를 출범을 했고 또 태양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해야 되잖아요. 네네. 신세계 INC가 주도하고 있고 스파로스 EV라는 브랜드를 출범을 시켰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예. 그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최종 주도권을 갖게 될 거로 지금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방송을 들으면 답이 나온다. 답은 저도 모르겠다. 사업 초기라서 지켜봐야 된다는데 아니 근데 네. 그 농담이지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죠. 제조 쪽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 그 애플이 될 수 있는 기업 ABB. 우리나라는 SK 시그넷을 필두로 LG전자, LS일렉트릭이 따라가고 있다. 롯데정보통신까지. 서비스 부분은 차지포인트라는 글로벌 사업자가 이미 최대 규모를 갖춰가고 있고 네. 국내에서도 통신은 보시면 뭐 SK, LG, KT인데 여기도 일단은 비슷해요. SK, LG, GS 이런 업체들이 초기에 앞서가는 모습 보이고 있지요. 그래서 네. 지금은 34개 사업자지만 일부 업체로 과점화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일 거고 우리 IT 버블 때 기억하시지만 그때는 텔레콤 기업이 가장 성장한 기업이고 주가 날아갔잖아요. 네네네.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메리트 있을 게 있나요? 없죠. CPO 같은 경우 말씀이죠. 네. 일단은 뭐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있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이나 자산 소유자들과의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네. 한전과 협상력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해외 사업자가 오기보다는 국내 사업자들이 좀 더 메리트를 가질 거고 이거 역시 기간 산업이에요. 그렇죠. 통신 서비스 절대 우리가 해외 안 내주잖아요. 네, 네, 이것도 네, 역시 국내 업체들에게 그 영역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네, 네. 저희 이제 보고서에는 뭐 LG전자, LS일렉트릭 뭐 제가 커버하는 종목으로 좋게 썼고요. 그 외에도 뭐 SK 시그넷, 모트렉스, 원익 P&E, 신세계 INC 이런 종목들이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충 저는 이제 감이 왔습니다. 네. 네. 그 감을- 이렇게 여리 있게 말씀드렸는데 대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지금 대충 온 것도 굉장히 지금 저 어마어마한 고민을 지금 한 끝에 온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마음 같아서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네. 또 제가 얘기하면 거의 뭐 90% 이상은 또 정방꿀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로케이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로케이션이다. 적어도 빙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요. 목이 좋아야 된다. 예.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 뭐랄까 이게 저 인구 밀집도가 높고 뭐 이런 데일수록 더욱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아파트에 지금 야 전체 아파트에 다 전기차 충전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가서 해야 되거든요. 전기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럴 때 막 한 40분 달려서 충전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집 앞 가까운데 어디가 될까? 정프로는 여기서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인사이트입니다. 아하. 아하. 그런데 엉뚱한 기업을 산다는 게 문제죠. 이렇게 결론 내놓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오랜만에 뵙고요. 저희만큼 또 리액션 좋은 방송 그럼요. 없잖아요. 너무 네, 좀 자주 좀 나오세요. 가족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가 네. 한 얘기가 아닌데 정포님 애 셋이잖아요. 전 셋입니다. 저 셋입니다. 아하. 우리 모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막내가 혹시 에셋 플러스라고. 몇- 저희 초3인데 초3. 예. 우리 첫째랑 잘 맞네요. 걔가 이제 지난달에 반장이 됐더라고요. 아하.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반장, 아빠는 센터장, 아하. 엄마는 청국장. 개그 가족 디스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역시 아빠가 네. 이렇게 개그감이 있으신 애들까지. 오늘 웃음의 리액션이 조금 작아서 그랬는지 끝까지 약간 무리수를. 많은 분들이 지금 청국장 드시고 계실 텐데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국장 진짜 맛있죠. 오늘 저녁은 또 청국장과 함께 행복한 저녁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로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